지구상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흔히 말해서 민족과 국가와 역사가 일치되는 집단, 이게 우리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지? 배달의 민족? 한민족? 이러다가 외울 때는 고려, 조선 뭐 이렇게 국가 중심으로 외우고 하니까 이 민족하고 국가가 두 가지 결이 사실 좀 혼동스럽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그럼 저 고인돌 사람은 같은 민족인가? 국가 개념은 없다고 치더라도 같은 피를 나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역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은 근대적인 용어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에는 국가란 말이 없었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민족이란 네이션. 말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국가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민족이라는 것도 네이션이란 말을 일본이 민플러스 족으로 만든 단어예요. 네. 여기서 많은 혼란이 생기는데 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가, 민족을 개념을 적용시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역사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겠죠. 네. 그 나라를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말 앞에 관용으로 원이란 말을 써요. 프로토 조선이란 말을 써요. 고조선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생긴 나라들은 동일한 생태환경 속에서 유사한 주민들로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숙성됐기 때문에 네. 국명은 다르겠지만 하나의 민족에 해당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근대적 민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역사 공동체이면서 시공간, 같은 시공간 안에서 경험을 나눴다면 민족이다. 나눴고 혈연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이게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네. 동일한 이런 공간 속에서 혈연도 거의 비슷해요. 섞였지만 네네. 다른 데랑 상대 비교하면 여기는 정말 순수성이 강해요. 언어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고려 이후에는 다 똑같고 그 전에도 거의 유사하지만 유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흔히 말해서 민족과 국가와 역사가 일치되는 집단, 이게 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다른 거죠. 일본이 우리랑 비슷한데 네. 7세기 중반까지는 저는 일본이 정시로 외라는 국명이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에 이렇게 오국 체제로 봐요. 하나의 체제 시스템이 이루어져요. 네네. 그건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외국이고요.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져요. 현재 지구상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역사 공동체로서의 장기간 지속된 집단은 우리가 일본인데 우리라고 봐요. 중국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방민족도 상상할 수가 없고요. 유라시아 지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만 생각하니까 상대 비교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것 뿐이죠. 네.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130개 민족이 있잖아요. 우즈벡도 1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잖아요.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무슨 하나나요? 중국은 국명이 아니에요. 선문 때 비로소 국명으로 된 것이고요. 나중에. 예, 중화 또는 중국이었었는데 그건 국명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화북 중심의 문화였다가 네. 나중에 양자강 중하류 지역을 포함하게 되고요. 서쪽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청나라 강희제 때 처음. 동쪽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중국은 지금 55개 플러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고택동 때 보게 되면 250여 개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의 역사 공동체.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런 작은 나라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약간 축소지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건 생각 안 어떻게 하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독특한 이론을 갖고 있고, 저는 해답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네. 그 우리는 우리 생태 환경에 맞는 문화를 이루었었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탁월한데요. 우리는 이 범동아시아권에 놓고 볼 때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집단들에게, 주변의 정치 세력들에게 공격을 거의 안 받거나 덜 받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사를 바라본 우리는 전쟁이 거의 없었죠. 큰 전쟁은 서너 번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쟁, 워가 아니라 배틀이에요. 배틀.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900여에 달하는 침략,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배틀이고요. 네. 도둑물이 들여온 것까지 대사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몽골군도 우리 고려와 전쟁을 벌인 적은 없어요. 침입을 받는 민족이라는 거를 뭔가 과장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던 거네요. 당연하죠. 그건 문제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주로 우리에게 강요했던 거죠. 이제 침략을 받는 민족이야. 이게 식민사관의 문제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했다든가 아니라 평화를 이런 사랑했다는 것들은 이 좋은 말도. 그런 좋은 말은 아니죠. 아, 좋은 말이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진출할 때는 진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필요하면 하고. 그럼요. 이게 고구려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이른바 은금과 끈기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조연제서의 수필이 나왔지만 이미 일본인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 네. 그래서 한해 민족이라든가 이게 한으로 연결돼. 예, 아니면 백을 지향한다든가 아니면 거친 북풍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뭔가 이런 건 내적 지향성 인간인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건 아니죠. 진취적이지 않은. 정적이다 이런 것들도 네네, 사실과는 이런 느낌. 다르죠. 이게 이제 뭐 일본의 세키노다다시라든가 아니면 야나기 무니요시라든가 이런 미학자들 그런 미학까지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억지로 적용시키는데 역사 사실과는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었는데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과 비교하면요, 우리만큼 생태 환경이 좋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류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물고기의 어류가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류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컬티베이션. 거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다가 서해안 같은 경우는 리아스해안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뻘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과 어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도 우리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어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안 나가도 됐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좋잖아요. 네. 공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숲이 발달했죠. 만주일 때도 어마어마하게 숲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따라서 강이 흐르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기후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해요. 장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담 삼아 뭐 잘못 잡아서 이런 아니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학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적의 군사력의 공격을 덜 받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중국 지역과 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등거리 외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국 지역은 거의 반 정도는 늘 분열시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해양력만 강화되면은 동시 등고리를 펼 수가 있어요. 예, 등고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밸런스 오브 파워잖아요. 네. 거기에 피벗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자신 있게. 사실을 근거로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태환경이 다양성이 있다면 문화가 다양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잘 사는 거고 잘 살면 그렇죠. 힘이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체력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의 다양성이니까 우리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낀 모방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 문화, 애매모호한 중국 문화랑 우리는 다른 거죠. 중국 문화가 다 애매모호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통칭 중국 문화로 쳤을 때 그 문화와 우리 문화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이 범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을 구성했던 종족들이 뭐가 남아있어요? 한족이 90%, 5%라는데 그게 한족이 아니죠. 만주에 있었던 모든 종족들 다 사라졌죠. 아니죠. 네. 유라시아 마찬가지죠. 중앙아시아 마찬가지. 우리만 남아있는 거죠.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가는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다 했어요. 네. 네.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 땅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자부심 좀 네. 느껴야 되는데 항상 네. 이렇게 뭔가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네.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